나는 가족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난 날까지. 그날 동생의 결혼식 초대장을 받지 못한 채 혼자 집에 앉아 빈잔을 들고 있었다. 언니, 미안하지만 내가 오면 신랑이 위축될까 봐의 그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뒤집었다. 그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왜 내가? 왜 나만? 이 이야기는 내 피 같은 돈으로 치러진 결혼식에서 배제된 여자의 이야기다. 배신의 아픔, 억눌린 분노, 그리고 마침내 터져나오는 복수. 이제부터 시작된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공장에서 일하며 나와 동생을 키웠다. 나는 맞이로서 자연스럽게 희생의 역할을 맡았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취직해서 돈을 벌었고 동생 민준이는 대학에 보냈다. 언니, 나 성공해서 보답할게. 민준이의 그 말이 내 유일한 위안이었다. 직장 생활은 고됐지만 동생이 변호사가 된 걸 보면 뿌듯했다. 어머니도 너 덕분이야, 수연아 라고 하셨다. 하지만 그 감사함은 점점 희미해졌다. 민준이가 여자친구를 데려온 후부터. 그 여자, 혜진이는 부유한 집안 출신이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나를 경계하는 눈빛이 느껴졌다. 언니는 직장에서 뭐 하세요? 그 물음에 숨겨진 비아냥이 들렸다. 나는 IT 회사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하며 꽤 성공했다. 연봉도 높고 독립적으로 살았다. 하지만 혜진이는 그게 불편했던 모양이다. 민준 오빠가 언니 덕분에 여기까지 왔대요. 대단하시네요. 칭찬처럼 들리지만 그 속에 가시가 있었다. 어머니도 점점 혜진이 편을 들기 시작했다. 수연아, 너는 강하니까 이해해. 혜진이는 약하잖아. 결혼 준비가 시작되면서 상황은 더 나빠졌다. 민준이가 덧니, 비용 좀 도와줄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내 저축 대부분을 털어 5천만 원을 줬다. 결혼식장, 예물, 신혼여행까지. 고마워, 언니. 이 은혜 잊지 않을게. 민준이의 약속이었다. 하지만 초대장 목록에서 내 이름이 빠진 걸 알았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어머니에게 물어보니 혜진이가 내가 너무 돋보일까 봐 걱정하더라. 신랑 쪽에서 그게 이유라고? 내가 신랑을 압도한다니? 웃기지도 않았다. 나는 그저 가족을 위해 살아온 여자일 뿐인데. 그날 밤 혼자 술을 마시며 울었다. 왜 내가 희생만 해야 해? 왜 나의 성공이 그들의 불편함이 돼? 분노가 치밀었다. 하지만 아직은 참았다. 가족이니까. 그런데 다음 날 혜진이의 SNS를 봤다. 결혼식 사진이 올라와 있었다. 가장 행복한 날. 가족들 덕분에 거기엔 어머니와 민준이, 혜진이 가족들만. 나는 없었다. 댓글엔 축하해요. 완벽한 커플, 그걸 보며 가슴이 메어왔다. 배신감이 나를 삼켰다. 시간이 지나도 그 상처는 아물지 않았다. 결혼 후 민준이 부부는 새 집으로 이사갔고 나는 여전히 혼자였다. 어머니는 이제 혜진이와 더 가까워졌다. 수연아, 너는 바쁘니까 오지 마. 우리가 알아서 할게. 전화 한 통화에도 그런 말이 나왔다. 나는 여전히 돈을 보냈다. 어머니 의료비, 민준이 집 대출이자. 언니, 미안해. 곧 갚을게. 하지만 갚는 일은 없었다. 혜진이는 점점 더 나를 무시했다. 한 번은 가족 모임에서 선니처럼 혼자 사는 건 외로울 텐데 빨리 결혼하세요 라고 했다. 그 말에 숨겨진 뜻은 명확했다.
너 같은 여자는 매력 없어. 내 마음속에 분노가 쌓였다. 매일 출근하며 생각했다. 왜 내가? 나는 민준이를 위해 꿈을 포기했다. 해외 유학 갈 기회를 놓쳤고 연애도 제대로 못했다. 그런데 그 보답이 이거라니? 직장에서 승진 제안을 받았을 때 처음으로 나 자신을 위해 선택했다. 네, 갈게요. 해외 지사로 발령. 서울을 떠난다는 소식을 전하자 민준이가 화들짝 놀랐다. 언니, 어머니 어떡해. 너 없으면 안 돼. 그 말에 웃음이 나왔다. 나 없으면 안 되는 건 너희들인가 봐. 해외 생활은 자유로웠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엔 상처가 남아 있었다. 1년 후, 어머니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다. 급히 귀국했다. 병원에서 본 건 혜진이가 어머니를 돌보는 척하는 모습. 언니, 이제 왔어요. 우리는 매일 왔는데 그 말에 피가 거꾸로 솟았다. 내가 보낸 돈으로 산 약값, 내가 낸 병원비. 그런데 나를 탓하다니. 민준이는 고개 숙인 채 미안해, 언니라고만 했다. 그날 병원 복도에서 어머니와 대화를 나눴다. 엄마, 왜 나만 빼놓고 결혼식 했어? 어머니는 한숨 쉬며 혜진이가. 내가 너무 세 보인다고. 민준이 신랑으로서 위축될까 봐 다시 그 핑계. 엄마,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 눈물이 흘렀다. 어머니는 미안하다. 수연아. 하지만 가족이잖아, 가족. 그 단어가 이제는 독이었다. 분노가 폭발 직전이었다.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희생하지 않겠다. 해외로 돌아가기 전 민준이에게 말했다. 이제 돈 그만 보낼게. 너희 스스로 살아. 민준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언니, 그럴 수 없어. 어머니 때문에라도 하지만 나는 단호했다. 어머니는 내가 직접 챙길게. 너희는 너희 인생 살아. 해외로 돌아간 후 마음이 가벼워졌다. 하지만 완전히 자유로운 건 아니었다. 어머니의 건강이 걱정됐고 가끔 민준이의 전화가 왔다. 언니, 조금만 도와줘. 혜진이 임신했어. 축하 인사 대신 돈 요구. 나는 거절했다. 스스로 해결해. 그 후 혜진이의 태도가 바뀌었다. SNS에 가족의 배신을 겪고 있어요. 믿었던 사람이 라는 글을 올렸다. 나를 가리키는 게 분명했다. 친구들이 물어봤지만 나는 침묵했다. 아직 때가 아니었다. 1년이 더 지나 어머니의 상태가 악화됐다. 다시 귀국. 이번엔 민준이 부부가 병원비를 대지 않았다. 우리가 왜? 언니가 항상 해왔잖아. 혜진이의 뻔뻔함에 치가 떨렸다. 나는 모든 비용을 부담했다. 어머니 수술 후 회복실에서 어머니가 속내를 털어놨다. 수연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민준이를 너무 웅석바지로 키웠어. 그 말에 눈물이 났다. 하지만 늦었다. 상처는 이미 깊었다. 민준이와 대면했다. 왜 나를 결혼식에 초대 안 했어? 진짜 이유가 뭐야? 민준이는 주저하다 말했다. 혜진이가. 내가 성공해서 부러워했어? 결혼식에서 내가 주목받을까 봐의 성공이 죄인가? 그 순간 내 인생의 모든 희생이 헛된 게 느껴졌다. 너희 때문에 내가 얼마나 포기했는지 알아? 소리쳤다. 혜진이는 언니, 과민 반응이야. 가족끼리 왜 그래? 라고 했다. 가족. 웃기지도 않았다. 그날 나는 모든 걸 끊기로 했다. 어머니를 요양원으로 모시고 민준이에게 유산 상속을 포기하라고 했다.
언니, 그건 너무해. 민준이가 울부짖었다. 하지만 나는 차갑게 말했다. 너희가 먼저 나를 버렸어. 혜진이는 우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줘요라고 애원했지만 늦었다. 나는 해외로 돌아갔다. 시간이 흘러 민준이 부부의 소식을 들었다. 재정난으로 이혼 위기라고. 혜진이가 SNS에 진생의 교훈, 가족을 믿지 마세요라고 썼다. 아이러니했다. 그들의 후회는 내 복수였다. 나는 이제 자유롭다. 하지만 가슴엔 여전한 상처. 자유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다. 직장에서 더 높은 위치로 승진했고 친구들도 사귀었다. 하지만 밤마다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다. 결혼식 사진, 배제된 내 이름. 왜 나만? 그 질문이 나를 괴롭혔다.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당신은 희생의 패턴에 갇혀 있었어요. 이제 벗어나세요. 상담사의 말이 도움이 됐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한 번은 민준이가 연락 왔다. 언니, 어머니가 보고 싶대. 와줄 수 있어. 나는 갔다. 어머니는 요양원에서 안정됐다. 수연아, 내가 옳았어. 민준이가 후회하고 있어. 하지만 나는 덤마. 이제 나 혼자 살아갈게 라고 했다. 민준이를 만났을 때 그는 초췌했다. 언니, 미안해. 혜진이와 헤어졌어. 모든 게 내 잘못이야. 의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내 가슴은 이미 굳어 있었다. 혜진이는 새 남자를 만났다고 들었다. 하지만 그 관계도 오래가지 않았다. 그녀의 SNS는 점점 어두워졌다. 배신당한 기분이란 나를 탓하는 듯 했다. 나는 웃었다. 그들의 고통이 내 상처를 치유하지는 않았지만 정의감은 줬다. 이제 나는 서울에 돌아와 새 삶을 시작했다. 결혼, 생각 안 해, 가족, 어머니만. 민준이는 가끔 연락하지만 나는 거리를 둔다. 희생의 끝은 자유였다. 하지만 그 자유의 대가는 컸다. 새 삶에서 만난 사람들 덕에 웃을 수 있게 됐다. 직장 동료 지훈이와 가까워졌다. 수연 씨, 당신 이야기 들으니 강해 보이네요. 그의 말이 위로가 됐다. 데이트를 시작했다. 처음으로 나를 위한 선택. 하지만 과거의 그림자가 따라왔다. 지훈에게 가족 이야기를 털어놨다. 그럴 수 있어? 하지만 당신은 잘했어. 그의 지지가 힘이 됐다. 민준이가 다시 나타났다. 언니, 도와줘. 사업이 망했어. 또 돈이 나는 거절했다. 스스로 일어나 그는 화를 냈다. 언니 때문에 우리 인생이 엉망이야. 그 말에 웃음이 나왔다. 나 때문. 너희 선택 때문이지? 혜진이는 언니, 용서해줘. 아이 때문에라도 라고 했다. 아이. 임신했던 그 아이. 하지만 그건 핑계였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장례식에서 민준이와 만났다. 언니, 유산은 직설적이었다. 나는 모두 기부할게 라고 했다.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너무해. 하지만 어머니의 유언이었다. 수연아, 내 인생 살아. 그 말대로 했다. 장례 후 혼자 무덤 앞에 섰다. 엄마, 이제 자유로워. 눈물이 흘렀다. 민준이 부부는 파탄 났다. 이혼 소송 중이라고. 그들의 후회가 내 복수였다. 나는 이제 진짜로 홀로 섰다. 홀로 선 삶은 외롭지만 평화로웠다. 지훈과 결혼 얘기가 나왔다. 천천히 가자. 나는 말했다. 과거가 아직 아팠다.
민준이가 가끔 꿈에 나왔다. 언니, 미안해요 하지만 깨어나면 분노가 남았다. 혜진이가 직접 찾아왔다. 언니,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눈물 흘리며. 왜 이제 와? 물었다. 그녀는 모든 게 후회돼요. 민준 오빠도 하지만 나는 늦었어 라고 했다. 그녀의 눈에 절망이 스쳤다. 그게 내 복수의 끝이었다. 이제 나는 책을 쓰기 시작했다. 내 이야기. 희생의 대가라는 제목으로 출판 제안이 왔다. 성공할지도 모른다. 민준이는 그 소식을 듣고 연락했다. 언니, 그만해 하지만 나는 지게 내 삶이야 라고 했다. 삶은 계속된다. 상처는 남지만 강해졌다. 가족이란 게 뭘까? 혈연. 아니, 선택이다. 책이 출간됐다. 베스트셀러가 됐다. 인터뷰에서 가족의 배신을 겪었어요 라고 했다. 민준이 부부는 충격받았다. 언니, 왜 공개해? 항의했다. 하지만 나는 진실이야 라고 했다. 사회적 반향이 컸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다. 지훈과 결혼했다. 소박한 결혼식. 가족은 어머니 사진뿐. 행복했다. 민준이는 초대받지 못했다. 이제 내 차례야 속으로 중얼거렸다. 혜진이는 재혼했다가 다시 이혼했다. 민준이는 알코올 중독으로 고생 중 그들의 삶은 엉망. 하지만 나는 동정하지 않는다. 그게 대가다. 행복한 날들이 이어졌다. 아이가 생겼다. 엄마처럼 강하게 키울게 지훈과 약속했다. 과거는 이제 추억. 하지만 가끔 생각난다. 그 결혼식 날. 민준이가 병원에 입원했다. 방문했다. 언니, 용서해. 약해진 목소리. 이미 용서했어. 하지만 잊지 않을게 말했다. 그는 울었다. 삶의 아이러니. 희생이 복수로 돌아왔다. 아이를 키우며 평범한 행복을 느꼈다. 책 후속편을 썼다. 더 많은 이야기. 사람들의 응원이 힘이 됐다. 혜진이가 편지를 보냈다. 미안해요. 당신 덕에 깨달았어요. 하지만 답장 안 했다. 끝난 일. 민준이는 회복 중. 언니, 새 출발할게. 좋다. 하지만 내 삶에 끼지 마. 이제 나는 완전한 자유를 얻었다. 가족의 굴레에서 벗어나. 하지만 가끔 묻는다. 희생은 가치가 있었을까? 아니, 후회는 없어. 그게 나를 만들었으니까.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가족을 위해 어디까지 희생할 수 있나?